안녕하세요.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35번째 고구려의 유산 산동반도와 이정기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정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?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. 이정기는 고구려가 망할 때 당나라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입니다. 그가 732년에 지금 여기 보이는 조양시, 지금은 조양시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여기를 영주라고 그랬답니다. 이 732년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.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피난민으로 아니면 끌려온 포로로 살았는데 그때 당시 이곳으로 끌려온 인원이 한 20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 그때 당시 20만 명이면 지금 뭐 서울 정도의 규모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자동적으로 관리자가 필요하고 통솔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다 댈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좀 인물들을 뽑아서 맡길 부분은 맡기는데 이때 이정기가 어려서부터 탁월한 어떤 그러한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을 통솔한다든가 전쟁을 잘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당 정부에 발탁이 되어서 지방 정부의 군인 관리자로서 책임을 맡으면서 워낙 그 업적이 좋으니까 승승장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공자들 내지는 전문가들이에요. 그들의 어떤 깊은 학문과 지식과 그들의 아주 그 화려한 말솜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유튜브에서 큰 영향도를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런데도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은 그 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,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한 말 외에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은 본인들이 한 말 외에도 수많은 역사적 지식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뽑아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지식들을 더 자세히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흐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제 그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따왔는지 하는 이러한 그 정보를 미리 주기도 하죠. 근데 이것은 여기저기를 보면서 제가 관심이 생겨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독특하게 어디서 따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. 저는 어떤 국가나 기구 같은 조직을 결집하는 데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한 세 가지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구성원들의 동질성이에요. 뭐 배달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. 또 그 구성원들의 특성이에요. 이 사람들은 뭐 싸움을 좋아하는지, 이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지, 이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는지, 이러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구성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할 때 그 조직은 어떤 한 길로 강력하게 결집되어서
덩치가 크고 작고 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전기가 이 세 가지에 맞는 것 같아요.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에 무언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정기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정기가 그렇다는 것은 그가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졸개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죠.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광훈이라고 봅니다.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따르는 이야기들은 많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보다도 뭐 윤석열보다도 또 뭐 어떤 이재명보다도 더 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그를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이희옥, 이정기죠. 이희옥은 젊었을 때 이미 여러 가지 공적을 세워 가지고 762년에 당의 지역 총독인 절도사로 임명이 되었다 그럽니다. 그 임명이 되어서 그는 처음에는 이 요하 지역, 이 우리나라 황해, 서해의 그 웃지방 이 부분을 총괄하는 그러한 총괄 군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는 당시에 북방민족이었던 그 위구르 민족의 횡포를 그것을 제압하고 또 안록산의 그 난을 제압하고 하는 당이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는 바람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고 그 직급이 점차 높아져 가지고 그 뒤로는 이 지금 산동반도 이 밑에 있는 그 산동반도까지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뭐 15개 주를 관할하는 한 그 지역의 총괄 감독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후 그런 혁혁한 공과를 세우자 당나라의 그 조정에서는 이 희옥에게 정기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그리고 전승사의 반란 군대에 투입을 해서 그 전승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사로잡아서 조정에 바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인하여 당의 최고 절도사의 관직을 책봉받습니다. 당나라 당시는 지금 중국의 그 자치주라는 것처럼 번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당나라의 그 중앙 정부 외에 각 그 주변의 그 지방 정부 지금에 말하자면 뭐 신장 위구르 뭐 티베트 뭐 자치구 뭐 이런 식으로 내몽골 자치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의 어떤 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치주의 성격을 띤 그 기구가 번진이라고 그랬답니다. 그래서 이 정기가 받은 번진이 지금 보이는 이 산동반도 일대인데 이 번진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번진으로서 이 정기는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 이정기는 당나라에서 이 자치권을 행사를 하면서 마치 연방 국가의 대통령처럼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군병을 모으고 또 독자적인 그러한 무역을 해서 그리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소비를 하는
그런 완전한 국가 형태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야 할 때 당 정부에서도 워낙 여기가 뭐 지도로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지도로 봐도 작지 않잖아요.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런 그 지역을 총괄하고 통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 정부에서도 이것을 쉽게 어떻게 제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는 해상과 육상에서 소위 말하는 국제 무역을 관장하면서 또 한편 산동에는 지금도 중국의 소금의 절반 정도를 이 산동 지역에서 생산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염전을 운영해 가지고 막강한 부를 축적하였어요. 무슨 일을 하려면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재정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정기는 자신이 관할하던 그 15개 주에서 얻은 막대한 부와 또 그 10만 명에 달하는 그 병력들을 바탕으로 781년에 일을 저지릅니다. 소위 당으로 봐서는 그게 반란이고 또 이정기로 봐서는 독립운동인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나는 당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이라고 밝히며 당군과 맞서 반란을 일으켜 강회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. 그리고 그는 다음에 전투를 위하여 준비하던 중 병사를 하게 됩니다. 그의 병명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여러 병명들을 대는데 황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는 절반의 성공을 하고 일단은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. 그러나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 아까 맨 처음에 말한 한 조직이 한 기관이 강력한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그 구성원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바람이 같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구성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랬는데 일단 그 셋 중에서 이정기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그 동질성과 그들이 바라는 바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아직은 그 조직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정기의 아들 이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납에게 그 평로 절도 관찰사로 임명을 하면서 거기를 계속 다스리게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아들 이납은 주전 300년경에 그곳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나라가 있습니다. 그 제나라를 본따 가지고 여기는 제나라가 있었던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제나라를 부흥시키겠다 하여 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그러나 제나라는 그 나라를 세운 뒤에 얼마 안 돼서 서로 내부 분란에 의하여 결국은 당나라군에게 참패를 당합니다. 한 지도자의 그 위치와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한 한민족의 그 탁월성과 용맹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한 반면에 그들의 분열성, 우리 민족의 분열성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하죠. 이 제나라가 있던 산동반도가 그때부터 1300년 가량이 지난 지금 이게 국제적인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산동반도는 중국 최고의 사상 지도자 공자의 탄생과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DNA가 우리 한민족과 같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지역 주민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
우린 한국인과 같은 혈통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쪽 주민 중에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중국에 속하기보다는 한국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그런 조짐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, 또 세계의 어떤 그 질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기구들이나 국가들,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동 반도를 중국에서 떼어내어 별도 독립국가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 고구려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.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제가 어떤 악조건이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지금의 젊은 시대는 이제 중국 산동 반도에 있는 우리의 형제국, 아니면 한국의 연합국가, 그 이름을 제 나라와 한국을 합쳐 부른 제한국, 영어로는 제코, 얼마나 좋습니까? 이런 데를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마음껏 여행하고 그곳에 자유롭게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산동 반도에 생기기를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젠다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하고, 요즘에 워낙 좋은 검색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타로 잡고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 자신들의 방향과 또 그러한 생각들을 잘 정리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많은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 파이팅!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